is liquidity priced in the cross section of individual bond. 이 논문의 주요 주제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 개별 주식의 유동성 위험이 각각 다르겠죠. 그게 각각 다른 개별 주식들의 수익률, 향후 한 달간의 수익률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개별 주식의 유동성 위험이 개별 채권의 유동성 위험이 개별 채권의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section, we investigate whether a bond expected return. 그렇죠? 기대 수익률입니다. 미래 수익률이에요. 향후 한 달간입니다. 여기선 is positively related to liquidity risk. 그렇죠? high risk, high return. 기대 수익률이 유동성 위험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느냐. 정말 high risk, high return이 성립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뭘 이용해서는 using a linear factor model. 팩터 모델 주식 수익률을 주식의 기대 수익률 또는 채권의 기대 수익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팩터들의 선형 결합, 가중치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ch include standard risk factors in the corporate bond literature and liquidity factor. 그래서 high risk, high return인데, 네, 여기서 이미 채권이 어떤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지는 알고 있어요. 회사채 관련 연구제도 어떤 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플러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도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니까 리스크 할 때 팩터 모델 리퀴디티 팩터를 고려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자들이 찾아낸 코퍼레이트 본드 리트러처에서 찾아낸 스탠다드 리스크 팩터, 표준적인 채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의 리스크 팩터와 이 저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리퀴디티 팩터까지 해서 과연 리퀴디티 팩터가 기존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설명력이 있는가를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본드 리트러처, 스탠다드 리스크 팩터스 인 더 본드 리트러처가 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역시 파마 프렌치 1993년 논문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 파이낸스에서 머스트 리드 아티클 중에 하나죠. 파마 프렌치 1993년 논문에서 자, 채권 시장에서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의 크로스 섹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찾아냈어요. 네. 텀 프리미엄과 디폴트 프리미엄. 그죠? 장단기 금리 격차. 결국 채권의 만기와 관련된 위험하고 채권의 디폴트 프리미엄, 채권의 신용 위험과 관련된 리스크. 네, 두 개가 있고 네. 그것들로 만든 리스크 팩터가 코퍼레이트 본드 리턴의 회사채 수익률의 리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텀 프리미엄과 디폴트 프리미엄이 뭔가 네.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설명이 나옵니다. Using more recent data, 좀 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해서 엘튼 그루버, 아가월, 만 incorporated pharma French 3 factor in addition to default and term premium in their pricing model. 자, 이것도 이제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파마 프렌치가 텀 프리미엄과 디폴트 프리미엄이 회사채 시장의 움직임을 아주 잘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와 함께 파마 프렌치의 3 팩터, 이건 주식시장 이펙터, 주식시장. 파마 프렌치 3 팩터까지 더해서 그러면 이제 5개가 되겠죠. 5개를 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찾은 게 뭐냐? Find that this factor explain corporate bond market.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파마 주식시장의 파마 프렌치 3 팩터와 채권 시장의 파마 프렌치 2 팩터, 편의상 파마 프렌치 2 팩터라고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이 5개가 모두 중요하다. 라는 걸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회사채 시장의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그렇죠? 회사채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3 팩터가 왜 영향을 미치고 왜 이것들을 고려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There are two reasons to incorporate stock market factors in the bond pricing model.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예, first, because bond and stocks are the firm's claim on the value of the same underlying asset. Stock market factors such as size and booked market equity could share common variance in stock and bond return. 자, 근본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죠. 회사에 자산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이제 미래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식, 채권. 물론 그 사이에 있는 하이브리드, 파생상품 엄청나게 많지만 메인은 주식과 채권이죠. 결국 언더라인이 하나라는 거죠. 회사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 네, 회사 자산이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의 팩터가 주식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나 채권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즈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이나 북투마켓 레이쇼, 북투마켓 비율이 높으면 우리는 가치주라고 하고 낮으면 성장주라고 하는데, 네, 아니죠. 북투마켓 레이쇼가 그죠. 북투마켓 레이쇼가 높으면 가치주, 낮으면 성장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파머 프린지 3 팩터 중에서 이제 두 가지 팩터 하나 더하면 이제 마켓 팩터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언더라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Second, common variation stock and bond return. 네, 되는 거고요. Second, expected default loss of corporate bond changes with equity prices. 신용 위험이라는 게 채권에서 이게 디폴트가 중요하죠. 디폴트와 관련된 리스크가 채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채권의 디폴트, 파산, 회사의 파산 위험은 에코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채권 보유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작아지는 거죠. Default risk decreases as equity value appreciates.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파산 위험이 줄어드는 거죠. And this induces a systematic factor that affects portfolio bond return. 그러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채권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ollowing Elton, Gruber, Agar, Mann.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를 따라서 그렇죠. 연구를 따라서 저자들은 여기에 리퀴디티만 더하면 되겠죠. 네, we incorporate the pharma franchise 3 factor 주시장 했고, 그 다음에 corporate bond 2 factor 넣었고, 마지막에 리퀴디티가 넣었다는 겁니다. More specifically, we adopt the following factor model.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팩터 모델은 그렇죠. 팩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팩터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걸 이게 리니어 팩터 모델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RIT 빼기 RFT. 결국 우리가 모델링 하고 싶은 건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무위험, 예, 무위험 승리는 별도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무위험 채권을 이건 무위험 채권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회사채를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수익률. 그래서 회사채를 한 달 동안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수익률에서 무위험 채권을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빼요.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만 모델링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리스크 모델을 만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롱숏 포트폴리오, 돈을 빌려서 무위험으로 돈을 빌려서 회사채를 타면 코스트가 들지 않죠. 당장 호주머니에 나가는 게 없죠. 돈 빌려서 투자한 거예요. 호주머니에 나가는 거 없어요. 그 포트폴리오 한 달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제 리스크 포지션이죠. 이를 어떻게 선형 함수로 모델링을 했냐면 먼저 상수항 집어넣고요. 상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성과라든가 기업의 성과, 채권의 익세스 리턴 성과는 별도의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 남는 거니까 성과를 측정하는 매우 유용한 지표예요. 네, 이 회사의 이 채권의 네, 이것들을 모으면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럼 포트폴리오 성과. 네, 그래서 성과 측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게 알파입니다. 상수항. 여기서는 중요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마켓 팩터가 있어요. 시장의 마켓 팩터와 이 I라는 채권가의 베타, 민감도.
그렇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마켓 팩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건 주식시장 팩터예요. 주식시장 빼기 무위험 승률입니다. 네. 이거는 RM-RFT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센서티비티가 첫째 중요하고 얘네들이 리스크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두 번째 베타는 뭐냐면 즉 두 번째 베타는 베타 ISM인데 이거는 시장에서 스몰 마켓 포트폴리오 사이즈 팩터라고 불리는데 스몰 마켓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서 빅 마켓 캡, 빅 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뺀 거예요. 네. 스몰 마켓 캡 포트폴리오에서 빅 마켓 캡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뺀 거. 그거에 개별 채권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게 베타다. 이게 두 번째 리스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역시 세 번째 리스크, 즉 세 번째 베타는 뭐냐면 자, 하이 마이너스 로우. 북 투 마켓 레이시오가 높은 가치주 빼기 북 투 마켓 레이시오가 낮은 성장주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뺀 네, 그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수익률이 있고 그 수익률과 이 I란 채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이 베타가 세 번째 리스크다. 네 번째 리스크는 디폴트죠. 디폴트 프리미엄. 장기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 단기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빼고 네, 그 초과 수익률 딴 거랑 다 비슷 결국 다 초과 수익률이요. 그거에 I란 채권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매조가 베타고 이게 네 번째 리스크. 네, 다섯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다섯 번째 베타는 텀 프리미엄. 아, 죄송합니다. 디폴트 프리미엄은 텀 프리미엄이 장기 채권에서 단기 채권을 뺀 거고 디폴트는 하이 리스크. 디폴트 프리미엄이 높은 채권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빼기 디폴트 리스크 파산 위험이 낮은 안전한 채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뺀 거. 그거에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네 번째. 장단기 채권 수익률의 격차에 얼마나 민감하는가가 다섯 번째. 그리고 이 논문의 핵심이 이거죠. 그 다음에 거시 경제 리퀴디티 팩터. 우리가 앞에서 리퀴디티 팩터를 정의했죠. 파스토 스톰보 방식으로도 했고 아미우드 방식. 아미우드 방식이 더 메인스트림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거시 팩터. 네, 이걸 우리가 적용했죠. 그림까지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림이. 이거. L이 이거예요. 이거. 아, 아미우드는 두 번째죠. L. 이 L이 움직일 때 개별 채권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게 여섯 번째고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죠. 논문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베타 IL. L은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면 우리가 알잖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면 베타가 리스크라고 했으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하이베타 하이 익스펙트 리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과연 이 베타가 높은 애들이 정말 얘가 높아? 그걸 보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에러텀 네, 이 되겠습니다. Where MKT the Stock Market Excess Return, Market Factor, Stock Market Excess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주식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 빼기 무위험자산 수익률. SMBT is the size factor. T months의 T 시점에서의 사이즈 팩터. 스몰 펌 포트폴리오 수익률 빼기 빅 펌 포트폴리오 수익률. HMLT는 T 시점에서의 북 투 마켓 팩터. 하이 북 투 마켓 포트폴리오에서 로우 북 투 마켓 스톡 포트폴리오 수익률 뺀 거. 디폴트 프리미엄은 이건 디폴트 프리미엄. 하이 디폴트 리스크 본드 수익률에서 로우 디폴트 리스크 본드 수익률을 뺀 거. 텀 T는 네, 장기에서 단기를 뺀 거. LT가 이제 리퀴드 팩터 우리가 관심사 하는. 베타 ILT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베타 ILT captures the sensitivity of the individual bond return to the innovation market wide risk. 시장의 베타 IT는 결국 sensitivity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리스크예요. 이게 유동성 리스크예요. 그렇죠? 아미우드 매저 다시 여러분 말씀 아미우드 매저 파스트 스톰보 매저 요런 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 베타 IL이 리스크예요. 이거는 네, 시장의 마켓 와이드 리퀴디티 이노베이션과 개별 코퍼레이트 본드 간의 센서티비티 수익률 간의 센서티비티라는 거죠.
컨디셔널 스탠다드 스탁 마켓 본드 팩터. 컨디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만 이 식을 보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효과 다 이렇게 고려하고도 이 베타라는 게 유의한 리스크 소스인가 1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황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립해야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립 안 하면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이다.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누가 투자하겠어요? 로우 리스크나 하이 리턴이다.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균형에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성립하고 특히 파이낸스 시어리에 의하면 다음 10번식의 과학은 선형 모델이 성립해야 돼요. 증명이 되었어요. 왜 선형 모델인가? 엠피리컬리 보면 또 선형이 아닐 수 있는데 선형 모델이어야 된다. 이건 증명이 되었어요. 자, 9번, 10번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9번, 10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9번은 뭐냐면 사실상 이 베타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베타를 어떻게 보면 정의하는 거예요. 예, 이 베타란 무엇인가? 베타가 리스크라고 했는데 과연 베타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베타의 정의예요. 아, 마켓 와이드 팩터와의 센서티비티구나. 그 정의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베타를 추정하는 거예요. 베타의 정의예요. 10번은 뭐냐면 추정된 베타가 진짜 리스크가 맞나? 얼마나 리스크가 베타라는 리스크가 얼마나 채권의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가? 그 영향도 도대체 베타가 리스크라는 걸 알겠는데 9번에 의해서 정의를 리스크는 알겠는데 얼마나 중요한 리스크인가? 리스크가 맞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히 정량적으로 얼마나 프라이싱에 영향을 주는가,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걸 보여주는 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건 컨스턴트고요. 네, 컨스턴트고 감마 지름 컨스턴트고요. 여기 있는 감마들 있죠. 베타 앞에 감마들이 붙어 있어요. 감마들이 크면 클수록 베타가 중요한 리스크라는 거기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감마 6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마 6가 양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게 양수면 베타가 크면 클수록 감마가 양수니까 얘도 커지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10번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감마를 추정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감마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양수여야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네. 감마 6가 이게 통계적으로 0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리퀴디티 리스크는 채권 프라이싱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참고로 감마 1, 감마 2, 감마 3, 감마 4 여기까지는 다른 학자들이 오 중요하네, 다 양수네 라는 걸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증명을 이미 했어요. 특히 감마 4, 감마 5가 양수라는 건 파마 프렌치가 보여줬어요. 이미 우리가 양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디폴트 베타, 채권의 디폴트 베타와 채권의 턴 베타, 네, 얼마나 민감한가? 각각 디폴트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 얼마나 민감한가? 이것들이 채권의 수익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마 4, 감마 5, 5. 우리 질문은 뭐냐면 과연 감마 6가 양수일까?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양수일까? 그게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게 양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꽤나 중요한 큰 양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타 IL은 중요한 거예요. 아, 리퀴디티 리스크는 중요하다. 베타 IL은 뭐냐? 이런 식으로 9번식으로 만든다. 네, 센서티버티다. 센서티버티를 계산하려면 L을 알아야겠. L을 어떻게 만드냐? L은 우리가 아미우드 매저와 파스트 스턴버 매저를 이용해서 롱, 숏 포트폴리오. 네, 낮은 애들은 숏 포트폴리오, 큰 애들은 롱 포트폴리오 해서 했었죠. 그렇게 해서 거지 지표를 만들어서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corporate bonds with higher systematic risk. 그래서 자, 이것들이 다 시스테매틱 리스크예요. 어떻게 보면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정의하는 겁니다. 베타가. 왜냐하면 시스테매틱 리스크는 재무관리직이긴 하지만 시스테매틱 분산 투자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없앨 수 없는. 그래서 프라이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도의 차이, 베타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 시스테매틱 리스크입니다. 이 시기에서 명확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스테매틱 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겠죠. 코퍼레이트 본드 위드 하이 리스크, 하이어 시스테매틱 리스크. 베타는 시스테매틱 리스크와의 네, 센서티비티죠. 그래서 하이 시스테매틱 리스크. 이 베타가 높을수록 should have higher expected return. 베타가 클수록
익세스 리턴이 커져야 된다. 즉 감마가 양수해야 된다. 는 거죠. 그래야 리스크라는 거죠. Our main interest is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 to see if liquidity risk is priced. 즉 감마 6가 양수인가. If liquidity risk is important for corporate bond pricing. 만약에 유동성 위험이 중요하다면 베타인데 베타가 유동성 이게 중요하다는 건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감마 6 should be significantly positive. 네, 통계학적으로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고를 했을 때 양수해야 된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양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베이스 모델이고요. 이게 중요한 모델이고. Besides the base model above, we consider bond characteristics such as issue size.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리스크가 어떤 특정한 리스크가 채권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스탠다드 모델인데 이거에다가 플러스 약간 필드에서 하는 방식으로 요걸 물론 우리가 보여주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다른 것들까지 컨트롤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도 감마 6가 통계학적으로 유효한지 안 한지 뭐 여러 가지에서 결과가 강건한지 로버스트한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그레션에 나중에 뭘 더해서 또 10번에 추가로 어떤 항들을 또 집어넣냐면 such as issue size 발행량이 얼마나 되냐, 쿠폰 레이트 쿠폰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 age 얼마나 회사가 오래됐느냐, 레이팅 회사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되나. 이건 사실은 이 베타와 겹치는 정보도 그래도 중요하니까 따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크로스 섹셔널 이런 걸 우리가 크로스 섹셔널 리그레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서 예를 들어 1000개의 채권이 베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 특정 시점에서 1000개의 채권을 모아놓고 베타별로 줄을 세운 다음에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건 크로스 섹션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매달 차곡차곡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크로스 섹션 횡단면 분석이라고 합니다. Previous studies find that 이전 연구에서 뭘 찾았냐면 find that these characteristic variables have some explanatory power for cross-sectional variation in bond return. 그래서 이것들 이외에도 이슈 사이즈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기존 연구가 있으니까 이것도 컨트롤해서 했다. 왜 10번은 이렇게 생겨? 왜 다른 것들 왜 굳이 집어넣어? 왜냐면 다른 연구에서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혹시 결과가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들 집어넣는다고 감마 6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거라는 거죠. 감마 6는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지 않아. 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It would be interesting to see how liquidity beta fares against conventional factor betas and bond characteristics. 그래서 이 감마 6 리퀴디티 베타가 다른 거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리스크 소스들 그 외에 채권의 특성까지 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도 여전히 살아남느냐 중요하느냐를 보여주겠다. In empirical investigation, 데이터 분석할 때 we assess importance of liquidity beta relative to other beta. 그래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겠다. In the cross section of corporate bonds에서. 그래서 매달 분석을 해서 매달 분석한 결과를 쫙 평균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다른 베타나 다른 본드 특성과 비교해서 우리 베타 IL 유동성 베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겠다. 네, 하는 겁니다.